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안녕하세요. 키스토리 한세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하고 있죠? 자, 쌤이랑 같이 한번 5월 학평 전문항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이쿠야, 뭔가 어렵지 않게 딱 깔끔하게 딱딱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굉장히 각 단원마다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쌤이 이 해설 강의를 왜 전체 문항을 다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너 여기 잘하고 있구나. 나 여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빈틈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채면서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체 문항 해설 강의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항상 우리 목차 공부법 하는 거 아시죠? 자, 각 단원별로 해서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꼼꼼하게 보고 갈 수 있으셔야 돼. 자, 1번 항상 나오는 거. 그치? 이번에는 일본 열도 관련된 조문 문화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두 사람 굉장히 빈출이죠. 자, 이따 살펴볼 예정이지만, 자, 북위의 효문제하고 진시황제,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각각 그 특징들 따다닥 나올 수 있을 만큼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왔다 얘들아. 자, 이거는 3월 때도 나왔지만요. 5월 학평에도 이번에 또 금나라가 나왔어요. 그죠? 자, 많은 친구들이 다 잘하기 시작하다가 국제관계 다원화 여기 두 번째 있잖아. 이 북방민족이 등장하는 파트 가게 되면요. 어이쿠야, 되게 약간 쉽게 나오는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오는 파트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금나라, 자, 그다음에 거란 요, 그다음에 서하까지 해서 꼼꼼하게 얘네가 왜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국가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 철저하게 복습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거, 어이쿠야, 화번공조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은요, 일본 관련된 걸로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맞추고 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거 가봅시다. 임진 왜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싹 다 정리하셔야 돼. 왜? 많이 나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은혜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역대 기출문제 보게 되면은 딱 주고 나서 이거 뭐에 관련된 거야? 은이야. 동전이야. 이렇게 맞추는 게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너무 몇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 때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인 거고요.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 다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다 빈출입니다. 요건 싹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청나라 상이 나오고 나가사키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럼 뭐겠어? 뭔가 천혜령 관련된 거랑 그치 나왔겠다. 유추할 수 있고요. 자, 무명감, 전형적인 가만무역 관련된 형태가 나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두 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자, 1번 에도막부인데요. 요거 딱 시기 주고 나서 자, 요때 동아시아 다른 국가는 어땠어?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 항상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보이십니까? 누구예요? 마테오 리치거든요. 자, 이 사람 얘들아 정말 빈출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업적들부터 해서요. 자, 다른 사람하고의 교류 같은 거 그런 거 싹 다 정리하면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많은 친구들이 다 앞에는 그래도 잘한단 말이야.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여기 뒤에 파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도 이렇게 8문제나 출제가 되었어. 자, 보면 여러분들, 자, 각각으로 해서 이 개항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민족 운동하는 부분 있죠? 자, 요거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면 개항 파트는요. 자, 일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양모 운동은 중국에서 있었던, 그치? 서양의 무기, 자, 그거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워싱턴 회의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얼쿠야 전쟁 나왔죠. 그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정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중일전쟁, 각각 이게 누가 싸웠던 건지, 왜 싸웠는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약, 무슨 조약 체결했는지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가게 되면요. 자,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역시나 이번에 또 베트남 전쟁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어려웠겠다. 자, 동아시아 각국에서 뭐예요? 국가들끼리 막 수교맺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연도 딱 주고 나서 요거 사이 시기 문제. 그치? 아직까지 여기 내공이 안 쌓인 친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치만 육모, 구모 수능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덩샤오핑. 이건 너무 쉽게 나왔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딱 체크하셔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포스트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지하고 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이투스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1등급 컷을 봤더니 45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쌤은 조금 더 높았기를 원했지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봐. 자, 제일 많이 틀린 1번 오답이 지금 15번 문항이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들 이게 중일전쟁 시기 당시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건데 어이쿠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쌤이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이 언제였고 제2차 국공합작은 언제였는지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라 계속 강조했거든요. 자,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따 한번 살펴볼게. 자, 그 다음에 오답 두 번째 가게 되면 10번 문제를 틀렸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 어이쿠, 청나라 상인하고 에도막봉. 아이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따가 쌤이 해설 강의할 때 잘 보셔서요. 내가 혹시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보고 가셔야 돼. 자, 왜냐하면 쌤은 사실 이 두 개보다 여러분들 18번을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투스 친구들은 그치?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나 봐. 그렇죠? 자, 오답 세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아까 말했던 거죠. 각 국가끼리 수교 맺었던 거. 그거 사이시기 문제였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게 되면 19번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해서 덩샤오핑 관련된 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쌤 봤을 땐 여러분들 그래, 요거는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버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18번 정도는 이번에 틀렸다 하더라도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뭘 틀렸는지 명확하게 체크하고요. 쌤이 해설 강의할 때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계속 컨펌 확인하면서 빈 부분 보완해 나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 문항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보니까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어떤 거냐라고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전형적으로 다 이렇게 지도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위에 봤더니요. 자, 박물관 다녀왔대. 자,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토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사실 게임 끝 아니니? 그치? 자, 그리고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딱 왼쪽에 뭐가 나오고 있어. 이거 조몬 토기잖아. 그쵸?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일본 열도 관련된 문제로 체크하라고 한 문제가 맞구나. 그쵸? 그럼 일본 열도 뭡니까 여러분들? 4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다.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요 다양한 형태의 토까지 나오고 있고요. 너무 쉽네. 조문 문화라고 꼼꼼하게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통해 가지고 정답이 라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부 삼아서 오답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랴, 황창 기억하시죠? 자, 그럼 랴오허강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여긴 뭐가 나오겠어? 훈산 문화 관련된 거 나오셔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황허강 나왔죠? 황허강 중류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양사오 문화.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먼저 내려갈게. 창장강이죠? 그럼 뭐야? 창장강 하류가 나왔기 때문에 허무드 문화 이렇게 체크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치? 한반도 나왔잖아. 그쵸? 그럼 뭐가 나오겠어? 지금 신석기 시대니까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거 잘 봐주시고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약간 덜렁대는 친구들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자, 가나다라 마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가나다라 마였습니다. 그쵸? 문제 다 잘 풀고 나서 마지막에 마킹할 때 여러분들 저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지? 믿습니다. 잘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2번 한번 가볼게. 자, 2번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뭐가 나냐면 토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쌤하고 뭐야? 우리 468 유도리 4796 6번 다 외웠잖아. 그쵸? 자, 그걸 통해서 토번이 나왔으니까 얘네는 7세기 9세기 있었던 애들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니까 토번의 군주가 사신을 막 누구한테 막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뭐야? 통혼 뭐예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치? 막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자, 그랬는데 지금 가의 황제가 오케이 했어요? 아니면은 리젝했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토번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와우.
그치,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막 공격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승리했다라고 나오면서요. 이후에 다시 한번 통혼을 청하니까 이제는 가가 어떻게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자, 가의 황제가 결국 알았어. 너희 결혼해라고 했대요. 근데 너 확실하게 쉽게 줬네. 누구? 문성공주를 보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아하, 이거는 뭐야? 당나라 태종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토번 송첸칸포한테 맞아, 문성공주 보냈잖아. 그치? 자, 그 관련된 문제로 해서 요거는 명확하게 뭐였다? 화번공주하고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확실하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7세기, 9세기 하게 되면은 맞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 당나라도요. 우리가 7에서 10세기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도 맞아 떨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연표 숫자를 달달달 외우기보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흐름 속에서 여기 스펙트럼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거 있지? 그거는 조금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쌤이랑 우리 마스터키 키워드를 통해서 감각 깨우면서 갈 거야, 여러분들. Anyway, 어쨌든 간에 요거 당태종 나왔고요. 자, 위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왕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당인 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자, 갑자기 그치? 쌤이 동아시아사는 뭐라고 했어? 한국사 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보게 되면 신라하고 연합했대. 그럼 뭐 말하는 거야? 맞아. 이거 나당연합군 아니야? 그치? 나당연합군 우리 막 김춘추가 막 넘어가가지고 그치? 이렇게 동맹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63년에 백강전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다고 배웠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라하고 연합했다. 그래서 고구려 멸망시켰다. 명확하게 뭐예요? 그치? 당나라 관련된 문제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답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조선을 정복했다. 얼쿠야, 나를 막 테스트하네? 누구 여러분들? 한무제였다. 그쵸? 한국사에서도 여러분들 하는 파트죠. BC 108년 한사군, 낙랑군 다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보게 되니까 후금하고 형제의 맹약을 맺었대요. 그렇죠? 이 후금하면 누르하치인데 얘네가 뭐야? 1616년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1636년 가서야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쌤이 요구해서 우리 동사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합니까? 맞아. 후금이 당시 우리 막 쳐들어왔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1627년에 우리 정묘호란 기억나? 이때 쳐들어와도 우리한테 형제관계 맺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하, 맞아.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가볼게요. 자, 외의 노광에게 금인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뭐로 가셔야 돼요? 맞아. 후한의 광무제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다로같이 감찰하는 사람. 그치? 아, 몽골 제국 가셔야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 자, 3번 보니까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다. 자, 점차 강성해진 가는요. 우리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와우,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커져서 다른 국가한테 스트레스야. 그치? 자, 그랬던 요 가는요. 거란을 멸망시켰다. 엄청나게 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자, 이 말을 통해서 맞아. 거란이 누구한테 멸망인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다. 자, 맞아. 그러면은 금나라하고 송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을 1125년에 멸망시킨다고 배우죠. 그치?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 볼게요. 귀국까지 침범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억눌러서 신하로 삼고 있다. 신하 관계까지 이 가란 내가 누군가한테 막 요청을 한 게 느껴져. 그죠? 군신 관계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거. 자, 또한 의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예전에 우리 고려 나왔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화할 때 우리가 누구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고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치? 우리는 다 고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고려하고 군신관계를 체결했던 거? 아유, 나왔네. 누구야? 가는 명확하게 금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우리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해볼게요. 쌤이 이것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10세기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사 중심으로 했을 때 누가 있어? 그치? 10세기 하게 되면 거란요. 그쵸? 막 그래서 막 서희 장군 나오고 강감천, 귀지대첩 나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12세기 한번 가볼게. 자, 12세기 가게 되면은 여기서 말했던 여진족. 금나라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3세기 넘어가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몽골 제국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게 바로 쿠빌라이 칸. 그치? 그때 가가지고 이름 원으로 바꾼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보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요 전체 흐름 안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고, 맞아. 여진족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사에서 막 뭐가 나옵니까? 막 이자겸. 그렇지. 금나라하고 사대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두 개 파가 있습니다. 개경파하고 서경파가 있거든? 그러면은 김부식과 같은 개경파는 뭐야? 금나라한테 사대하자. 그치? 그 다음에 서경 같은 이런 묘청 같은 애들은 금나라 정벌하자 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하고 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anyway. 자, 이거는 확실하게 뭐다? 금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금나라. 정답 손 들고 있네. 어디야? 4번. 그치? 자, 이걸 통해서 마저 얘네가 맹안 모국제라는 걸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원적 통치체제 기억하시죠? 그거 보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오답 보고 갑시다. 자, 보게 되면 남송을 정복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이거 뭐로 가셔야 돼? 맞아. 몽골 제국에서 누구? 원, 쿠빌라이 칸이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자, 장거정을 등용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명나라. 자, 그리고 독서 삼품과 하게 되면은 통일신라. 원성왕 기억하시지? 자, 그리고 나서 5번 가게 되면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receive 받은 거야. 그쵸? 그럼 뭐야? 위촉오 중에서 우리 위나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파트였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여러분 스스로가 오답에 관련된 거 계속 얘기하면서 가셔야 돼. 자, 보니까 인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니까 가는요. 즉위하고 나서 아이고 바로 나왔다. 뭐래요? 6개 국을 멸하고요. 자, 처음으로 맨 처음이야. 천하를 평정했다. 사실 이것만 봐도 게임 끝이다, 여러분들. 그쵸? 자, 누구로 가셔야 돼요? 맞아, 이거 진시황제야.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봤더니요. 자, 여러 서적을 불태웠다 나오고요. 유학자를 죽였다. 이걸 통해서 맞아, 이거는 확실하게 분서갱요 관련된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자, 우리 기억하십니까? 자, 지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은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춘추시대, 전국시대, 당시때 가게 되면 춘추, 오패, 전국, 칠웅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나중에 요 하얀색 있죠? 얘네가 지금 전국 칠웅인 건데 쌤이 위치 기억하라고 했어. 자, 진시황제 진나라가 다 뭐예요? 이렇게 6개국을 멸망시키게 되면서 최초로 통일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 떠올려 주시면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단서 한번 봅시다. 그런 단서가 있었고, 자, 밑에 보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우리 제자백가 나오는데 진시황제는 그중에 뭘 선택합니까? 법가, 법치. 그치? 그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만리장성 쌓는 일에 수많은 사람을 막 동원했대요. 뭐 하는 겁니까? 흉노조. 아웃시켰던 거. 그치? 그런 업적들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최초로 뭐야? 통일했다라고 한 거니까 정답 3번. 도량령 문자 통일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수레, 폭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통일했던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되고. 1번 오답 볼게요. 자, 팔기제를 운영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 누르하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후금 가주시면 되고요. 자,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라고 한 거 보니까 아하, 이거 우리 언제 배웠던 거야? 우리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했던 거죠? 맞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남비엣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 국군을 설치했다라고 한 거니까 고조선 멸망하기 전에 누구예요? 한무제. 오케이. 자, 그다음 5번 가볼게요. 자, 동남아시아 등지로 자, 뭘 파견했다?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정화의 함대 하게 되면은 우리 15세기 당시 때 파견됐던 거고요. 요거는 명나라 영락제. 이때가 대다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선덕제도 한 번은 있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보고 가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가볼게요. 5번. 자, 5번 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 말했었던 그 전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연도 막 주고서 어렵게 준다면 줄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얘는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이 전쟁이야? 그럼 그때 뭐가 있었어? 그치? 그것만 알면 됐거든요. 볼게요. 자, 외적이 대거 쳐들어왔다. 이런데 외적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외구잖아요. 일본이잖아. 그렇죠? 자, 얘네가 쳐들어와서요. 자, 임금이 어디로 지금 가기 시작합니까? 의주로 피난했다. 우리가 그때 우리 한반도 배우면서 우리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의주로, 그치? 선조가 피난 갔던 거. 그렇죠? 자, 왜요? 1592년에 일본이 부산포를 다 급습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거고요. 1598년까지가 요 전쟁이었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그치,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까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외적이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뭐야? 평양성을 어이쿠야 점거했대. 그죠? 뺏긴 거야. 자, 뒤에 보니까 임금께서 김경서의 용맹함을 듣고 별장으로 삼았다. 뒤에 쭉 가보니까 자, 여러분이 그 뒤에 확신할 수 있어. 왜? 맞아. 조명연합군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명나라하고 같이 함께 together 공격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뭐라고요? 평양성을 뺏겼던 것을 탈환 되찾았다라는 부분 나왔으니까 임진왜란이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어렵게 줬으면 더 어렵게 줄 수 있는 문제였지만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왜요?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뭐 배웠냐면 일본하고 자, 나중에 이 명나라하고 뭐예요? 그치, 우리 강화협상 하잖아. 근데 그 내용이 뭐야? 너무 무리한 내용이었다니까? 조선 남부의 사도 다 달래. 그치? 조선에 있던 왕자도 막 일본의 볼모로 잡아가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 그 당시에 이 중국에 있던 공주 있잖아요.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막 보내라고 했잖아. 아,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무리데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답 5번이 임진왜란 관련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오답도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안사의 난. 뭐가 떠올라? 안황충 기억하시죠? 그럼 뭐야? 당나라가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8세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기가 지금 안 맞죠? 지금 16세기니까. 자,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하였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했으면 틀렸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명확하게 나눴어요. 자, 모문용 하게 된 우리가 명나라 장수라고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고요. 자, 요거는 1622년, 1629년, 17세기 당시 때예요.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된 전쟁은 얘들아 이 전쟁이 나오지 않을 거고 무슨 전쟁이 나올 거냐면 호란, 정묘호란 관련된 사건이랑 같이 나올 겁니다. 왜?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거란이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거란족은 얘들아 몇 세기 나와요? 자, 우리 916년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세기에 나왔다가 그치? 연운 16주 막 차지하고 나중에 막 송나라하고도 싸우고 하다가 결국 멸망하죠. 아까 했다. 누구한테? 송하고 금나라한테 1125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맞지 않아. 얘도 오답이야. 자, 그 다음 거. 조선군이 사루후 전투에서 투항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막 강홍립 이런 사람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1619년이고요. 쌤이 그때 뭐라고 했어? 광해군이. 그렇죠? 야, 후금은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명나라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립외교 했던 거. 그래서 강홍립을 딱 불러서 야, 지금 너 시간 봤을 때 나중에 뭐야? 적당한 때에 후금한테 투항하라 라고 했던 사르후 전투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자,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봤더니 아이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지 또. 자, 보니까 신하들하고 논의를 마친 누구요? 가의 효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천도, 수도를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 이거 북이다, 북이. 그치?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평성에 탁발징을 보내서 사람들한테 우리 어디로 옮기자?
우리 그치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한정무나 덕후라고 했잖아. 그래서 평성에서 러양으로 이렇게 우리 천도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야 그거.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하나정책. 이거랑 같이 우리가 보는 것이 호환융합이었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였다. 맞아. 결국 이 사람이 요 당시 때 했던 정책들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나중에 뭐야? 러양이 새 도읍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 한족 풍속으로 바꿔라 했던 것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 문제가 했던 게 뭐야?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가왕조의 시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쌤이 그래서 이거 계속 뭐야? 몇 세기에서 몇 세기다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4세기에서 6세기라고 쌤이 계속 강조했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조금 더 봐주시면 좋습니다. 4에서 6세기 스펙트럼이야.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뭐야? 사이시기 여러분들 문제 중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요? 맞아. 고구려 짱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장수왕 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치. 이 실리획을 너무 잘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럼 위에 뭐예요? 북이한테도 갔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에서 남지한테도 그치. 조공책봉 관계 체결했던 것들. 그 관계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 사료도 본 적 있잖아요. 자, 보게 되면은 이 위쪽에 북이가 있고 밑에 남제가 있는데 이 남제에 있던 사신이 항의하는 거 우리 봤잖아. 야, 왜 고구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취급해? 라고 했던 거. 그렇죠? 자, 그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요. 이 고구려는 양쪽하고 다 했다. 부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답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당나라가 돌궐을 복속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지금 스펙트럼이 뭐라고? 이거잖아. 그쵸? 그럼 아직까지 당나라 안 나왔어요. 그쵸? 당나라는 7세기 가서 그때 나온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거란. 그럼 아까 우리 뭐야? 10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치? 자, 발해 멸망시키는 거. 우리 이것도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 멸망시켰어? 고려의 태조왕건이 뭐라고 합니까? 훈유 10조에서 저 짐승과 같은 놈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흐름까지 떠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자, 발해는 926년에 멸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10세기는 이것도 시기가 안 맞아.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탕구트족 서하 건국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원호에서 1038년 11세기 사건이야. 더 뒤로 갔네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거 대월이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몽골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13세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한참 뒤로 가셔야 돼요. 그치? 시기가 이것도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뭔가가 이런 시기 같은 거, 연표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숫자 막 하나를 막 달달달달 막 외운다라기보다 일단 먼저 이 흐름을 아셔야 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 뒤에 무슨 사건이 있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고 그 앞뒤에 뭐가 또 들어가는지 이 흐름부터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보게 되면은 리출친 조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자, 어떤 거냐면은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사건 속에서 어떤 배경이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그 다음 뭐야? 결과인 조약이야. 이 관계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석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맨 앞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맞아, 안중근 의사쌤하고 있었던 그 하얼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쌤이 앞에서 개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 자, 무슨 전쟁 관련해 가지고 무슨 조약이 체결될 때 이런 사람이 계속 약간 관여했던 거 막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번에 자 체결된 조약에 관련된 거를 이 사람이 지금 보고를 한대. 자, 그 밑에를 보니까 지난해부터 자, 우리는 뭐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수십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기서 이토 히로부미 나왔었으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는 일본인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지금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러일 전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우리 1904년부터 해서 1905년이라고 정리했던 거 기억할?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지난 해부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요 텍스트는 지금 뭐야? 1905년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니까 그 전쟁 뒤에 걸 막 얘기하다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 뭐예요? 미국이 중재를 하게 되면서 강화 협상을 체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조약이 다 그치 나온 거 보일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야, 이거 명확하게 뭐 말하는 거야? 포츠머스 조약이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다 암기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관련된 거 정답 명확하게 4번. 일본이 리순 다렌 조차권을 획득한 과정 조사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부분 봤으면 좋겠고, 자, 요게 여러분들 랴오뚱 반도 쪽에 있는 건데요. 조차라고 했으니까 뭔가 빌려 쓰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꼭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얘랑 같이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남만주 철도 경영권, 그치? 또 하나 있다. 뭐? 사할린. 기억하실 겁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답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55년 체제. 얘들아, 이거는 지금 너무 지금 그치?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게 되면요. 막 사회당이 막 합당하니까 막 나중에 자유민주당도 합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요거는 55년부터 해서 나중에 93년까지 이어지는 그치?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 에치슨 라인 나오고 있다. 그럼 요건 얘들아 1950년 당시 때 우리 6.25 전쟁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 스토리 관련된 거니까 요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쵸?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제 1차 아편 전쟁 한번 가볼게요. 자, 1차 아편 전쟁 하게 되면 영국이 뭐야? 무역 적자다 보니까 이 아편을 가지고 이 중국에다가 그쵸? 인도산 아편을 풀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840년에 있었던 거고요. 1842년에 난징 조약 체결되는 거 아시죠? 어이쿠, 이것도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치?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 자, 청이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 계기 이런 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건 언제 나왔던 거야? 자, 위에서 나왔던 건 1차 아편 전쟁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2차 아편 전쟁이야. 그죠? 그럼 요거 관련된 거 두 가지가 있었거든. 맞아. 텐진 조약 체결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조약 이렇게 체결되잖아. 그죠? 자, 이때는 영국이 뭐예요? 여전히 무역 적자다 보니까 또 다른 큰 형님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 아, 프랑스였잖아. 그죠?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에 담겼다. 이렇게 갔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담겼던 내용을 이렇게 비준했던 거, 그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좋아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봤고, 그 다음에 우리 8번 한번 가보자. 자, 8번에서 나온 게 얘들아, 우리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 진짜 많이 나오고요. 정말 이젠 안 나오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실하게 체크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줄 친 이 사람 누구냐? 라고 하는 거지. 자, 사실 우리 사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부 삼아서 조금 더 한번 봐보자. 자, 이 우표는요.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 서양 문물을 전달하러 갔던 그 사람에 관련된 건데 이 사람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게 되면서 바티칸 시국에서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이렇게 우편 발행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걸 했겠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파견이 되었던 그는요. 자, 단서 나온다. 교리 문답서 천주실의 티키타카 막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서광계하고요. 그쵸? 기와 원본 그 수학 있잖아요. 이거 저술했던 사람 누구야? 맞아.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이 사람은 명나라. 당시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뭐예요? 자, 이 사람들한테 이 서양의 문물과 함께 이 종교적인 걸 포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 기억하실 거야. 그럼 이 사람 업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고려, 만국, 전도. 기억하시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 5번 가주시면 되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였어? 중국, 한국,
일본 싹 다 합쳐서 우리가 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야, 전 세계가 이렇게 넓었구나, 컸구나 하는 그 세계관 확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명확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각각 다 누가 했는지 알고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거든. 자, 위에 보세요. 시언역 하게 되면 역법 관련된 거잖아.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구예요? 아담샬이에요. 그럼 아담샬은요, 청나라 때 그치? 활동했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무슨 세자하고 막 교유하는, 그치? 누구예요? 그쵸? 자,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하고 그런 파트로 나오니까 명청 그거 잘 헷갈리지 않게 묶어서 봐주셔야 돼. 자, 그 다음 위에도 봐볼게요. 동방견문록 나왔으니까 마르코폴로 가주시면 되고, 자, 해체 신서학에는 막 해부학이죠? 스키타 겐파쿠, 그쵸? 18세기. 자, 원명원 설계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카스틸리오네라고 우리가 싹 다 정리했던 빈출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넘어가서 9번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 자, 이 성리학 파트 너무 쉽게 나왔어요, 얘들아. 너무 딱딱딱 명확하게 공부했던 게 나왔거든요. 한번 보고 가볼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보니까 통신사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 자, 해사일기에서 뭐하고 있냐? 우리나라 사람 누구? 강항이래요. 자, 이 사람이요, 지금 수년 동안 잡혀 있었대. 그러다가 이제 뭐야? 후지와라 세이카하고 교유를 했고요.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래? 하야시 라잔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다. 그쵸? 사실 이것만 봐도 아이고 이거 뭐야? 아, 명확하게 이거 일본 성리학 관련된 거잖아. 그치? 자,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은 정유재란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항하고 이 사람하고 교유하면서 성리학자가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자 하야시 라잔하게 되면요, 요때가 뭐야? 에도 막부 시대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 웬만한 것들 막 의례 같은 거, 제도 이런 거 싹 다 뭐야? 그치? 자, 세팅하면서 성리학을 관학화했던 사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았어요. 정답 2번 가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사서오경 외훈까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그치 얘기하고 있다는 점까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자, 우리 오답도 한번 보고 갑시다. 스스로 계속 얘기해 보셔야 돼. 자, 사할린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러일 전쟁 관련된 거에서 우리 아까 포츠머스 조약 얘기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류큐 나항 얘기 나왔다. 그렇죠? 얘들아, 류큐가 어디예요? 오늘날의 오키나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나항이 번성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 얘네가 뭐로 번성했다고 우리 배웠었어?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당시 때 명나라가 해금 정책했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바다에서 교육하는 거 안 하겠다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네하고 통해서 뭔가 교육할 수 없으니까 얘네가 중간에서 팍 번성했다. 그렇죠? 쌤이 요거 뭐예요? 각각 요런 관계라고 했던 거, 반비례 관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거, 만주 지역에서 항일운동? 얘들아, 이건 너무나 많지 않아. 뭐 양세봉, 지청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은 예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타이완 반청 세력 나왔으니까 정성공 세력, 정시 세력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청나라, 누구? 강희제 당시때였다라는 부분까지 보고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 10번 가보자. 이것도 아까 쌤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전형적인 문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게 되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보니까 나가사키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는 가 상인들이 거주했던 구역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서 가가 뭐라고 했냐면 천계령을 해제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다. 천계령?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천계령, 천해령이라고도 했었는데 요거 이때 시행이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직까지 숫자가 조금 어렵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거 17세기 당시 때 요거 청나라 때 상황이야 라는 것부터 먼저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당시 때 보게 되면은 이 청나라가 나오다 보니까 누구? 반청 세력. 그게 누구라고요? 정시. 정성공 세력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당시에 어디? 타이완에 이동해가지고요. 반청 하고 있는 거야. 자, 그게 싫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뭐예요? 바닷가 쪽에 그 가까운 그 섬이 있죠? 그쵸? 그 주민들이 결탁할까 봐 이렇게 탁 뭐야? 주민들을 내지로 이동시켰던 사건 기억할 겁니다. 그거야, 그거. 근데 그러다가 그때 뭐였냐면은 얘네를 이렇게 진압을 했어요. 진압하고 나니까 뭐야? 목적이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뭐 했다고요? 천계령을 해제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났대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나가사키로 마구마구 들어가는 그치, 요 상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우리 이거 인과관계로 배웠잖아요. 청나라 상인들. 그치? 자, 청나라 상인들이 드디어 이제 할 수 있대, 교육할 수 있대 하면서 나가사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은 유출이 너무 많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자, 일본에서 막 그치 뭐 발급하고 막 하는 부분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답 5번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 봤을 때 여기서 가를 물어봤으니까 청에 관련된 정답 5번 가야 된다고요. 그죠? 기억하시죠? 공행 두었던 것들 정답 청 가시면 됩니다. 자, 오답도 한번 같이 가볼게. 자, 대동법 하게 되면 박납의 폐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선 광해군 당시 때, 그렇죠? 경기도에서 첫 실시했던 것들 지금 전혀 아니죠. 자, 호라즘 나왔다. 그럼 뭐예요? 아이고 이거 얘들아, 칭기스칸. 이 몽골에서 그치 정복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기 때문에 이것도 X야. 자,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대월. 베트남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었고요. 자, 4번 가볼게요. 산킹코타이 제도 기억하십니까? 맞아. 이 다이묘들 파워가 강해질까 봐 야 뭐야 주기적으로 에도다가 계속 왔다 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는 일본의 에도 막부였기 때문에 절대 다 정답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그치? 자, 명확하게 정답 5번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번 가볼게요. 자, 일단 11번 같은 게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돼. 자, 이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에 관련된 건데 요거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자, 뒤에 보게 되면 자, 무대 아래에서 승강 장치를 막 이용하면서 나오는 뭐? 가부키. 쌤이 막 얘기했잖아. 일본 지금도 가게 되면은 그 시노쿠보라고 해서 약간 신주쿠 가까운 데가 있거든.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인데 그 근처 쪽 가게 되면 요 가부키와 그 관련된 공연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포스터가 탁탁탁 붙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쌤도 여러분들 요게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잖아. 근데 요게 생각보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문화 예술 중에 하나거든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장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무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요게 뭐냐면은 항상 무조건 뭐야? 무슨 막부? 에도 막부 당시 때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에도 막부가 언제 스타트 되는데?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치?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1603년에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에도 막부가 스타트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가 정답을 다 고르는 건데 자, 일단 뒤에도 한번 읽어는 봅시다. 가부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닌, 그치? 자, 그리고 뒤에 쭉 보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근데 우키요에 같은 것도 요 당시 때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 시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 후기 때, 그쵸? 한글 소설 같은 거 막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거랑 더불어 막 판소리 같은 것들, 막 민화 나왔던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오답도 볼게요. 팔만대장경 나왔다. 그럼 뭐야, 여러분들 이거 고려 때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왜요? 고려는요 10세기에 등장했다가 조선이 언제 등장해? 139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세기까지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맞지 않아. 그치? 자, 그 다음 볼게요. 성리대전 하게 되면은 요거 사실 명나라인데 굉장히 앞부분이거든요, 얘들아. 15세기 때야.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윈강석굴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거 뭐야? 북위에 있던 황제들이 본인의 막 얼굴 본 떠가지고 막 했다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북이기 때문에 한참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4에서 6세기 이렇게 배웠었으니까 얘도 맞지 않아. 그치? 자, 그 다음 호류사 5층 목탑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이고, 요거는요 훨씬 앞으로 가서 7세기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시기도 여러분들 일단 막 몇 년 달달 외우기보다 일단 몇 세기야 라고 하는 거 있지? 그 흐름부터 큼지막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12번 가봅시다. 자, 12번 보게 되면은 사진도 우리 배웠는데 그리고 그 뒤에 대놓고 뭐야? 이 홍장 나오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나오고 있는데 1부 보니까 태평천국 운동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 19세기 당시 때 했었던, 그치? 운동 가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가봐봐.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주도했대요. 근데 밑에 나온 이거 보니까 우리 이것도 봤던 거 아니니? 금릉기기국 관련된 걸로 해서 우리가 다 봤던 거잖아. 그쵸? 왜 그랬어? 자, 맨 처음에 얘네가 이 태평천국 운동하면서 했던 거 다 진압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보고 나니까 야, 서양 애들 무기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 그쵸? 그런 사건들이 이런 굉장히 많았잖아. 대표적으로 제1차 아편전쟁 같은 거. 중국이 당했잖아요. 졌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부터 서양 무기 우수성을 인정해서 갖고 오자라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뭐라고 배웠어?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것을 갖고 와서 사용하자라고 했던 거. 그쵸? 자, 그랬는데 요것도 나중에 뭐예요?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전혀 싹 다 지게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싹 다 바꿔야 되겠다. 변법 자강.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 제도까지 싹 다 바꾸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 입헌군주제, 헌법에 입각한 군주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 위에가 양무고 밑에가 변법이니까 요거는 오답이야. 자, 그 다음 거. 자,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거 뭐야? 신축, 군배러. 기억하십니까? 자, 이거 우리 의화단 운동하면서 신축조약 체결했던 부분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 21개조 요구를 철회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쵸? 자, 이건 요거는 오사운동. 그 다음 5번 서양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정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2차 아편전쟁인 건데요. 요거 결과였던 텐진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 있죠? 이때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봅시다. 내용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오답까지 내가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으셔야 돼. 자, 13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나왔네 얘들아. 그치? 자, 쌤은 우리 계속 아시카가다요?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 자, 아시카가라는 단서가 나왔거든? 그러면은 우리 배웠다시피 우리 무로마치 막부 관련된 건가? 후보를 잡고 갈 수 있겠죠? 그쵸? 그치? 자, 한번 가볼게. 근데 요시모치는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야. 누구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보고 나서 일찍이 가의 황제가 아시카가 요시미치의 부친인 나왔다 얘들아. 그치? 우리 배웠던 거.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누구야? 이 사람이잖아. 그치? 자, 우리 3대 쇼군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고 일본이 남북 나눠졌다가 자, 그거를 자, 합쳐서 통일 다시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배웠었어? 명나라. 그치? 나는 당신의 신하를 자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요? 그치? 무역하자. 그게 바로 뭐라고? 무명감, 감한무역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바로 나왔네요. 그죠? 굉장히 항상 나오는 패턴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했대요. 그쵸? 명나라 영락제가 하잖아.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요시모치는 부친과 달리 황제의 명을 받들지 않았다라는 그냥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주시고요. 오답 한번 가볼게요. 주자감. 쌤이 감자로 만든 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발에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요거 싹 다 쌤이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계속 개념 때도 마스터키에서도 강조하는 거 아시죠? 국학 바로 떠올라야 돼. 국자감 떠올라야 돼. 주자감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바로 세팅될 수 있게끔 반복하셔야 돼. 자, 3번. 3번은 나를 진압했다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청나라 강의제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좌연왕, 우연왕 나왔으니까 요거는 흉노로 가시면 되고요. 자, 다이호 율령이 반포되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701년, 8세기 때거든요. 그럼 일본이 뭐야? 몇 관, 몇 성제? 2관 8성제였다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키스토리 개념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기출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학평이든 모평이든 간에 1번부터 끝번호까지 싹 다 계속 밀어버리는 거 있지. 쫙쫙 미는 거.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맞아 이런 사건이 있었지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니까 꼭 다 들었으면 좋겠어. 자, 14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야. 쌤이 말했던 거. 이거 전형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틀렸다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마스터키 끝나고 나면은 너무 쉬운데? 라고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자, 읽어볼게요. 보니까 단천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미 다 배웠지 얘들아. 그치? 이미 게임 끝났는데 조금 더 볼게요. 자, 보니까 그 뒤에서 광맥에서 산출되고 있는 가의 양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죠? 자, 그러다가 다른 광맥을 찾아서 납을 활용한 회치법 나왔다. 그죠? 자, 이거 뭐예요? 납하고 은 분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걸 통해서 가를 재련하였지만 규정된 양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야 얘들아? 명확하게 은에 관련된 얘기였던 거 기억할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의 중요성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하게 되면서 명나라 군사가 도와주러 왔죠. 얘네 다 월급 뭐로 받아? 봉급을 은으로 받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야, 은이 되게 좋은 거구나, 귀하구나 알기 시작했다고요. 그죠? 자, 그 흐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면은 한국이 중국 비단 등을 사용할 때, 그쵸? 화폐로 썼다. 맞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중국이 1조 편법, 세금 납부에서 사용한 거 맞죠? 근데 1조 편법 나왔으니까 굳이 나누게 되면은 명나라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되게 전형적인 애들인데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디귿 보게 되면 증거전 나왔어요. 그럼 뭐가 유명하다 그랬어? 도자기. 그쵸? 근데 지금 위에서 다 말하는 건 다 은인데 갑자기 도자기? 에이, 오답. 자, 그 다음 송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했다. 쌤이 이것도 되게 강조했죠? 이거 동전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15번 가볼게요. 이거 문제 봤을 때 얘들아 어땠어? 사실 글을 읽지 않아도 굉장히 그림을 너무 잘 그렸거든. 그래서 혹시 딱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쌤이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다. 장제스하고 너무 닮았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니까 일본군이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우리군을 기습 공격했대요. 그럼 우리가 뭐야? 일본은 아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뭐냐면 1937년 7월 7일, 그치? 루거우차오에서 한 발의 총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계기가 되어서 자, 뭐가 터지기 시작했느냐?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뭐야? 이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야? 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쵸? 이거. 자, 그러면서 텐진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싹 다 점령당했다고 배웠었고요. 나중에 상하이까지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1년의 과정, 이거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쌤이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뭐가 터졌어.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의 주적은 뭐야? 지금 너네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야. 왜? 우린 지금 이념 때문에 싸울 때가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야?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우리 손을 잡아야 돼. 라고 했던 흐름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명확하게 1937년도에 중일전쟁 결과로서 제2차 국공 합작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달달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전쟁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뭐예요?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요 중일전쟁 터졌고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1939년부터 해서 자, 2차 대전 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렇게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답도 한번 같이 보자. 만주사변. 그치? 요거는 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돼.
1931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이 터졌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1894년이야. 그치? 1차, 2차 나눠서 배웠던 거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일본 제국 헌법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1889. 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등장하는 게 1890년이라는 부분까지 떠올렸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5번 가게 되면 사이공 조약 나왔죠? 쌤이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베트남 쌀국수를 한번 먹고 왔는데, 자, 사이공, 보통 음식점도 뭐 이런 이름 있잖아. 베트남에서 있었던 조약이고요. 요것도 1862년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쌤, 그 숫자 다 달달 외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빈출 있죠. 빈출은 외워주셔야 되거든. 근데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쌤이 마스터키에서 계속 뭐냐면 요게 문제를 막 풀어볼 거거든. 여러분이 아 계속 나오는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걔네 뭐야? 걔네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너무 다 못 외워. 그러니까 나오는 거 위주로 봐주셔야 돼. 자, 16번. 또 나왔죠. 그치? 한번 가봅시다. 자, 보게 되면 이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이 기념 메달은 미국에서 발행이 되었대요. 보니까 페리 제독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대요. 페리 제독?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맞아. 얘네가 그때 왜 포함 외교라 그래서 일본한테 팡팡 그치 막 무력적으로 시위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야? 일본이 개항되었다라고 배웠던 그 사건 때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왜? 쌤이 쿠로후네라고 해서 흑선이라고 하는 검은색 배를 막 타고서 막 공격했던 거야. 자, 이러면서 무력 시위 나오고 있고요. 개항을 요구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막부한테 막 지금 뭔가를 보냈어요. 결국 이 막부는 어떻게 했대요? 시모다하고 하코다테를 개항했대요. 그쵸? 자,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쌤이 MFN 조항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쵸? 자,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는 국가로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담긴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1854년에 체결했던 미일 화친 조약이야. 미일 화친 조약.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건 연도 아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봐보세요. 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남한테 내가 당했어. 그럼 여러분들 당한 거 또 써먹어야 돼? 하면 안 돼. 그쵸? 근데 일본은 나쁜 거 배워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뭐라고요? 써먹었다라고 쌤이 그때 배웠잖아요. 그쵸? 아이고 나빴어. 자, 그 흐름만 알아도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 나오는 사건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그치? 자, 볼게요. 자, 난징 조약하게 되면 1차 아편전쟁의 결과였던 거 기억하시죠? 1842년이야. 자, 운요 사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875년이고요. 요 다음 연도가 1876 강원도 조약이잖아요. 그쵸? 아유, 배웠던 거 써먹었다고 했잖아요.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한번 가볼게요. 자, 독립협회 하게 되면 1896년. 막 서재필, 독립신문, 독립문 막 이런 거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919년 가주시면 되고요. 자, 만주국 나왔어. 아까 우리 만주사변 나왔는데 몇 년도? 1931년도였죠? 그럼 그 다음 연도야. 193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941년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17번 가볼게. 쌤도 간략하게 가는 게 좋지. 그럼 목 아끼니까.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꼼꼼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봐야지. 상반기 때 최대한 많이 봐놔야지 하반기 때 조금 덜 불안할 거 아니야. 그치?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보게 되면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얘도 되게 전형적인 거거든. 왜 수많은 회의가 나오잖아. 그죠? 자, 이 회의에서 강대국들은 중국의 영토 보존에 관련된 것과 문호 개방의 원칙을 세웠대요. 자, 두 번째,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야. 와우. 뭔가 새로운 relationship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결정적인 얘기가 탁 나왔죠. 산둥반도 이권을 가져갔었잖아. 그쵸? 근데 이걸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반환하는 거야? 백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거 보면서 추후 시베리아에서 군대가 철수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얘들아? 무슨 회의?
워싱턴 회의예요. 그렇죠?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체결되었던 자, 우리 회의 배웠었고요. 자, 왜 그랬었냐면은 원래 맨 처음에 미국하고 영국이 일본 편을 되게 많이 들어줬었거든. 근데 얘네가 너무 강해지는 거야. 근데 쌤이 국제정치학 공부했다고 했잖아. 그냥 국제정치학, 국제법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얘들아 그런 게 있어. 영국의 파머스턴 경도 이런 말을 했거든. 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진짜 맞아. 특히 국제정치는요. 오늘 되게 좋았는데 다음날 싹 다 얼굴 바꾸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도 철저하게 자기네 자국 중심의 이익을 추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너무 급부상해. 싫겠죠?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요 내용들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강의 해군 군비를 제한시켰다예요. 그럼 미국하고 영국은 다 5대5로 가는데요. 누구? 일본은 3으로 했던 거. 그치? 그 부분까지 떠올렸으면 좋겠어. 이 흐름이에요. 자, 우리 그럼 오답 한번 봅시다. 자,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쌤하고 카이알포모라고 했는데 자, 카이로 다음에 포. 이 두 군데에서. 그쵸?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소련이 대일전 참전하겠다라고 한 거는 얄타 회담. 4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얘기 나오죠? 그럼 이건 뭐야? 우리 6.25 전쟁 중에 체결됐던 거거든요. 1951년. 자, 북이 17도선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을 이제 뭐예요? 자, 요거 기준으로 분할했다라고 한 거니까 요것도 1954년에 제네바 협약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18번 가볼게. 자, 여러분들 쌤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 다 풀면서 얘가 가장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역사 문제를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사이시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가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나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뭐예요? 뭐가 들어가? 여기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가 꼼꼼하게 되어 있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았어? 맞았다면 엄청 잘한 거야. 만약에 실수했어? 실수했다면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봐봐봐. 요 내용을 내가 만약에 못 잡았으면 다시 개념 기본부터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건 잘했어. 근데 밑에가 틀렸어. 그럼 뭐예요? 아하, 정답에 들어갔던 이 친구가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봐주셔야 돼요. 알겠지? 명확하게 자신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 자, 가부터 봅시다. 가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나왔어. 얘네가 뭐 한대? 국교를요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들 다 종식하게 되고요. 자,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요.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뭐야?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실 일본이 타이완하고 옛날에 친구 맺었었거든. 그치? 근데 이거 뭐예요? 야, 타이완하고 단절해버려. 그치? 자, 이제 뭐야? 중국만 인정해. 타이완 인정하지 마.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자, 요게 여러분들 언제 했던 거야? 1972년 기억하십니까? 왜? 미국 대통령 누구?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어. 그때부터 뭔가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손을 잡고 중국하고 일본도 손을 잡기 시작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72년도 사건으로 가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보니까 이번에는 한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나왔네. 그럼 얘는 지금 동일한데 한국만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또 어떻대? 둘이 또 공동성명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국교를 수립한다. 이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똑같은 흐름 나옵니다. 누구하고 사이 끊는다고요? 타이완하고 지금 단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요거 당시 때 우리나라 보게 되면 북방 외교했던 그 당시 때죠. 요거는 1992년입니다.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 72년에서 1992년 있죠? 요 사이에 무슨 사건 들어가?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정답 들어가게 되면天安문 사건 여기에 들어갔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이쿠야,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원해요. 민주주의.
그 운동을 했던 흐름이 이 당시 때라고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답 봅시다. 4.19 혁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때고요. 자, 2번 닉슨 독트린 나왔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앞이에요, 앞에. 닉슨 독트린 1969년 얼음이 뭔가 녹기 시작하는 그 흐름이야. 자, 한국 광복군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1940년이에요. 1940년 막 지청천 그리고 막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그치 그런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저 18번이 쌤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기 문제도 풀다 보면은 감각이 깨어날 겁니다. 자, 19번. 자, 19번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적군의 어뢰정이 와우 나왔다. 통칭만 해서 우리 미국의 군함을 공격했어.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아하, 지금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만 딱 봐도 아는 게 뭡니까? 이거? 베트남 전쟁 아니야? 이때 우리 통칭만 사건 요게 터지게 되면서 그치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터진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며칠 뒤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 지금 부여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쭉 보니까 전쟁에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다. 그런 말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뭐 배웠냐면 정답 파리 평화협정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1973년에 요 조약 체결되게 되면서 미군이 철수했다라는 부분까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통킹만 요거 기억하시죠? 여기 위에까지 한 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오답 볼게요. 1번 보니까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고, 요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고 요거는 1945년이죠. 자, 유엔군의 참전? 이건 얘들아 6.25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전혀 다른 거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거 신헌법, 평화헌법 이건 뭐야? 일본에서 그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했던 거니까 몇 년도? 1946년. 그치? 자, 그 다음 거. 자,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뭡니까? 국공내전 했는데 졌어. 그래서 이제 뭐야? 타이완으로 이동했던 사건인 거죠.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비교적 너무 쉽게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틀렸어? 가볼게. 자, 보니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가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여기서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 사실. 근데 뒤로 쭉 가볼게요. 자, 지금 광둥성에 있는 공장을 방문한 가가요. 자, 외국 기술 도입을 한 걸 막 살펴보고 있대. 자, 중요한 타서 나왔다. 자,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의 부분의 현대화를 추진했던 요 가는요. 나중에 뭐까지 하기 시작한다? 남순강화까지 하기 시작한다. 자, 흑묘, 백묘론을 주장했던 요 사람 이름은 덩샤오핑. 마오쩌둥 죽고 나서 그 다음 그치 체계를 이어받았던 사람인 건데 개혁 개방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게 나중에 뭐냐면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서 이 몇 군데를 굉장히 이 경제특구 설치했던 거. 그쵸? 자, 그 부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오답 볼게요. 자, 노이머이 정책하게 되면 1986년에 베트남에서 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유신 정책 이거 우리 한반도 아니야? 그쵸? 박정희 정부 때야. 자, 그리고 문화 대혁명 하게 되면은 중국은 맞지만 요거는 마오쩌둥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 5번. 자, 민주진보당, 민진당 후보로 총통에 당선되었다. 이 선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수이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이구야.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컨펌하는 그 개념에서 한번 다 전문항을 살펴봤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번 학기 틀렸던 문제는요. 다음번에 내가 6모드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세팅했으면 좋겠고 쌤이 오늘 해설 강의하면서 막 계속 막 연도도 막 적었잖아.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쌤이 뭐야? 계속 반복해 줄 거야. 쌤이 목이 다 나가더라도 계속 반복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나중에 딱 봤을 때 떠올릴 수 있게끔 쌤이 말도 하고 적어주고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다 보면 계속 뭐야? 머릿속에서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이 장기 기억화 될 수 있게끔 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뭐예요? 마스터키 지금 강의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우리 꼼꼼하게 기출문제 분석하게 되면서 육모 전에 완강할 예정이니까 우리 꼼꼼하게 개념, 그 다음에 기출 싹 다 씹어먹으면서 완벽하게 1등급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도 장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쌤이랑 이 마스터키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